신용카드는 어쨌든 신용으로 땡겨서 쓰고 사고 나중에 미래의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예, 이번에 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린 20대 이분은 이제 만 20세였어요 진행 당시. 갓 성인이 된 친구가 도대체 채무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대학교를 다니거나 그리고 취직 안 하고 그냥 노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또 굉장히 또 없을 가능성도 좀 이제 높죠. 대부분의 받기도 경우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일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제 대출도 받기 어렵죠. 이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됐고 이제 나이는 만 20세에 진행했어요. 23년도에 진행했던 사건이고요. 당시에 이제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월 소득은 이제 160만 원 정도였어요. 소득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받고 계셨던 거고 이제 총 채무는 이제 3,400만 원 정도 되셨고 채권자는 4군데. 그래서 이분이 좀 어떻게 개인회생에 이르게 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고 초등학교 때부터 부친하고 단둘이 생활을 계속 쭉 해오셨는데 좀 사정이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도 많이 다시고 하니까 이제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교 진학은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시고 바로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특성화고에 그냥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졸업 전 취업 연계로 곧바로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조무사 이제 일하시면서 그 이제 태움 문화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걸 좀 적응을 못 하셔서 그냥 이제 퇴사하시고 일반 회사로 들어가셨는데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사실 돈을 벌면은 재밌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면은 또 써야 되고. 그렇죠. 아예 없을 때는 없이 생활했지만 또 벌기 시작하면은 또 쓰고 싶고 그럼 조금만 더 얹어서 쓰면은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욕심 속에서 발급하는 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그렇죠. 신용카드는 어쨌든 신용으로 땡겨서 쓰고 사고 나중에 미래의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미래의 훈찬이가 해결하겠지. 그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매월 일정 소득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쓰고 다음 달에 좀 덜 쓰면 해결이 된다라는 마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용카드 최초 발급받고 생활비 충당 목적의 어떤 지출이 월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안에서 쓸 생각이었겠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해보니까 지출이 월급을 초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죠. 대출 원리금은 상환은 해야 되는데 현금 부족하고 현금 부족하니까 카드 사용하고 그러니까 채무가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부친하고 계속 이제 생활을 해오셨었는데 부친 또 어쨌든 허리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아서 소득 발생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 도대체 자력으로는 악순환 해결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 통해서 채무 정리 및 경제적 재기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 확대 과정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쓰니까 이걸 이제 갚기 위해서 대출을 시작을 했는데 1차 대출을 1,300만 원을 받으셔요. 어쨌든 대출이라는 게 또 1,300만 원 갚아야 되는 돈인 건 갚아야 되는 거고 막상 돈 들어오면 이건 또 내 거잖아요. 그간 고생했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부친 생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20대 초반에 성인이 됐으니까 아마 제 생각엔 또 아버지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부친 생활비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려막기 끝에 이제 2차 대출 1,500만 원, 3차 대출 이제 700만 원인데 이때는 이제 저축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고금리 대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은 계속 반복되는 계속 채무가 가중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케이스인 겁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진술서 한번 볼게요. 쉽고 빠른 대출에 저의 경제관념은 더 무너지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신용카드 사용으로 누적 금액이 쌓이고 쌓여 저는 재차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경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저는 높은 이자율보다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출 금액만 보았고 그렇게 두 번째 대출 1,500만 원 그리고 고금리 대출인 세 번째 대출 700만 원까지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출금도 쌓이고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피해지며 제 대출금과 누적 카드값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대출금과 카드값을 갚으면 월급을 모두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현금이 없어 다시 카드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형적인 돌려먹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신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또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을 이제 해야겠죠. 변제계획안 이제 접수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월 평균 수입이 이제 180만 원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160만
160만 원 말씀 주셨는데 상담 당시에 160이었는데 이분이 이직을 하셔서 회사원 하셔서 이제 180만 원 증가하셨고 이제 월 평균 생계비가 124만 원인데 23년도라서 이제 평균 생계비가 124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생계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굉장히 좀 크게 있었다. 해가 넘어갈 때마다 최저 생계비가 한 10만 원씩은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153만 원인 걸 고려를 해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적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변제금이 이제 57만 원 정도이시고요. 20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변제 횟수는 24개월로 잡아서 총 변제금은 이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변제율은 39.4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청산 가치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어린 친구가 청산 가치가 1,000만 원이 왜 있지? 갓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가. 그래서 요걸 좀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퇴직금 중에서 절반 넣었고요. 2분의 1은 청산 가치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있어요. 요거는 아버님한테 빌려줬던 돈 요거 1,000만 원은 넣었어요. 최근 대출금이었기 때문에 소명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무조건 뭐 사실 걸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청산 가치로 넣는다고 해서 변제금 증액이 있거나 그런 사정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개인회상의 테마 자체는 회생을 진행할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고 이 친구 좀 경제적 재기가 빠르게 되어야 되고 지금 어떤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굉장히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기가 된 이후에 건전하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포인트였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투명하게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청산 가치가 1,080만 원 정도 잡히게 된 배경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보정 공고가 나왔는데 사실 특별한 뭐 보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1년간 예금 거래 내역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 내역 설명을 해라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였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이용 금액 정리해서 월별로 제출하시고 카드론으로 인출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지망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로 제출하세요 보정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급여 수량액의 월평균 급여를 산정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하세요 이런 이제 보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항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익성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청년 재무 길잡이 상담 받으세요 이런 보정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보정서 제출했죠. 100만 원 이상의 사용 내역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제출했고 그냥 한번 좀 보시라고 참고 차원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입출금 100만 원 이상 있었던 거 사용처 이렇게 뭐 정리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뭐 인센티브 수령이나 뭐 급여 입금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재무관리 상담 수료증 이제 수료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 당시랑 개시 결정 시랑 뭐 특별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금의 39.43% 변제하시고 변제 기간 또 24개월로 나오게 됐어요. 진행사항 한번 살펴보면 23년 6월 2일에 신청서 접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금지 명령은 곧바로 나왔죠. 일주일 이내에. 그래서 6월 8일에 금지 명령 나왔고 그 다음에 보정 나온 게 6월 20일에 보정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정 대응을 했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나온 게 9월 1일자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됐고 채권자 집회 11월 8일 인가 결정이 11월 13일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인가까지 2년 변제였기 때문에 작년에 면책까지 잘 하셨어요. 그래서 25년 9월 2일에 이제 면책 허가 결정이 있었고요. 면책 허가 결정 확정돼서 이제 신용정보원에도 송달됐고 이제 그 개인회생 진행했던 코드 자체도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이분이 23년도에 만 20세였으니까 지금 뭐 해보면은 만 23세 여전히 어리시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좀 뭐 요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느끼셨을 걸로 보이고 20대 초반에 3천만 원이라는 어떤 채무가 이제 있을 때 이분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개인회생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취지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채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성실히 살아가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버시는 돈도 잘 저축하시고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에는 좀 이랬지만 뭐 20대 후반 30대에는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요.